신임 부산시장은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북항 재개발 추진,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굵직한 현안들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굵직한 현안보다 민생 경제를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은 전국과 비교해볼 때 평균 투표율이 낮았는데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전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역대 선거 투표율을 살펴봤습니다. 24일 부산에서는 16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된 가운데 해운대구 교회발 감염자 1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잠잠했던 서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1,0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이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임 부산시장, 누가 되든 부산의 현안 과제들을 풀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될 텐데요.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중심으로 부산 대개조라 불리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도 줄줄이 마무리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 경제와 민생을 살피는 일이겠죠. 새롭게 당선될 부산시장 앞에 놓일 현안들 장보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부산시는 2030 월드엑스포 유치에 집중합니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부산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관광, 마이스 산업이 전에 없던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은 2030년 이전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엑스포 예정 부지 대부분이 북항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엑스포 유치로 부산에 새로운 동력을 끌어올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공약으로 내세우기 쉬운 굵직한 과제보다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부터 챙기는 게 최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만큼 신속하게 재원을 마련해 이를 회복시키는 정책을 세밀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부산의 고질적인 인구 유출 문제와 동서 균형 발전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산형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문제라든가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그리고 동서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좀 해소하고 무엇보다도 행정을 좀 다잡아서 부산 시민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 정부와 함께하는 굵직한 현안에서 시민들의 삶 속을 파고드는 정책까지 모두 이번에 당선될 부산시장이 1년 동안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투표율도 관심입니다. 부산은 전국과 비교해 볼 때 평균 투표율이 낮았는데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전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선거 투표율을 AI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터 제7회까지 전국 평균 투표율은 56.16%. 하지만 부산은 이보다 3.71% 낮은 52.44%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지방선거는 제1회로 66.2%의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방선거 도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2회 선거부터 투표율은 뚝 떨어졌는데 제3회 지방선거에서 역대 가장 낮은 41.8%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선거와 같은 보궐선거의 경우 시민들의 투표 참여가 더욱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투표율은 34.6%에 그쳤습니다. 2011년 치러진 강원도지사 보선과 서울시장 보선 역시 투표율이 50%에 못 미쳤습니다. 유권자의 절반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은 대선이나 총선,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비해 전국민적인 관심이 낮은 데다 선거운동이 조용하게 치러지고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점 등이 지적됩니다. 선관위는 올해 부산시장 보궐선거 투표율을 45%로 예상하고 최대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사전투표가 시행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53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치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번에는 유권자의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LG 헬로비전 AI 아나운서 이지혜였습니다. 전상훈 부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이 24일 공명선거와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부산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희망찬 미래로 이어진다며 이번 보궐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이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후보자를 선택하고 정당과 후보자는 실천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통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유권자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투표소 방역을 철저히 하고 투표소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해운대구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혁신 전략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 도시와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의회 대응전략 연구회에서 추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연구회의 회장인 임말숙 해운대구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혁신 전략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지 짚어주실까요?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지금 많이 우리한테 기술적으로 와닿아 있는 부분은 맞지만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주민들과 이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 부분을 연구단체 만들어서 용역이 지금 최종 용역 보고회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제 스마트 의회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주민 소통으로 해서 언택트 회의실을 구축하는 거, 이런 부분을 지금 오늘 결과의 가장 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언택트 회의실을 하게 되면 회의 실시간으로 우리가 모든 검색을 종이 없이 실시간으로 검색하면서 이걸 바로 외부 송출해서 주민들하고도 바로 온라인으로 접속도 가능하고 의사도 듣고 이렇게 하는 언택트 회의실을 최첨단 어떤 회의실 부분이 나왔고요. 그리고 초연결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시대에 주민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 이런 보면은 스마트 플랫폼을 스마트 의회관대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거기서 뭐 1인 방송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인을 전체적으로 고리고리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스마트 의회로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온 겁니다. 네, 이번 보고회에서 다양한 결과가 도출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시와 해운대구 의회의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스마트 빌리지라든지 리빙 랩 커뮤니티 활성화 이런 부분은 주민하고의 어떤 소통 부분이라든지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예. 당장 실행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언택트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당장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물론 예산은 조금 수반이 되겠죠. 예, 끝으로 지역 주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은 엄청나게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코로나19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삶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이런 기술과 주민들의 어떤 최대한 가까이 그리고 초연결로 실시간으로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서 주민의 어떤 생활 안정과 접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는 해운대구의회가 되겠습니다.
네, 기술을 접목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말숙 해운대구 의회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24일 부산에서는 16명이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된 가운데 해운대구 교회발 감염자가 추가됐고 잠잠했던 서구에서 또다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날 확진자가 발생한 해운대구 교회와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 확진됐고 기존 양산 확진자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관련 확진자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는 교회 안에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등 방역수칙은 잘 지킨 것으로 확인됐지만 건물 환기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구 소재 냉장 사업체는 지난 23일 1명 확진 이후 24일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구 감천항 사업장에서도 종사자 1명이 확진돼 현재까지 확진자는 20명입니다. 작업 중에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은 잘 지킨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사자 간의 개인적인 접촉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일단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주말 벚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야외라고 하더라도 밀집된 장소에서는 감염 전파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운대구 반여 2~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지난 23일 문을 열었습니다. 반여 2~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여 2~3동의 주거환경 개선에서부터 전통시장 개선 등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아서 새롭게 거듭나는 해운대구 반여 2~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반여 2~3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반여동 1594-73번지 일원에서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200억 원을 투입해 반여의 쉼표와 느낌표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추진됩니다. 24일 LG 헬로비전 부산방송 2021년 1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LG 헬로비전 부산방송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제작 방향과 개편 내용이 공유됐고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 방송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지역채널만의 특징을 잘 살려야 한다며 지역의 경제와 문화, 주민들의 민원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정책에 대한 검증과 지역 현안 등 지역 방송의 가치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1,0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당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회원 1,800여 명을 모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국내 사무실과 은신처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여행용 가방과 금고 등에서 현금 18억 6천만 원을 찾아내 범죄 수익금으로 압수했습니다. 또한 달아난 공범 2명과 이들에게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준 일당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일광 신도시 내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건물 일광 빈물꿈 교육행복타운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기장군은 지난 7개월 동안 부지 조성 공사를 거쳤다며 앞으로 설계 공모와 건축 기본 실시 설계를 한 뒤 내년 6월부터 건축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